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암호화하면 아무도 모르게 파일을 숨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쭉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암호화를 하면 숨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카이사르 암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발음 기호에 따라 시저 암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물쇠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물쇠를 키로 열거나 닫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플러스 2가 키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2라는 값이 키, 열쇠라고 치면은 ABCD라는 글자가 두 칸씩 뒤로 당겨지는 겁니다. A가 C가 되고요, B가 D가 돼서 CD, EF가 되는 겁니다. ABCD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해라 라는 의미의 키가 되죠. 자, 이렇게 암호문이 된 문장을 다시 원래대로 데리고 오려면 이 플러스 2라는 키를 알고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해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해독되기 쉬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종류에 따라서 암호화를 하는 키랑 복호화를 하는 키가 플러스 2 이런 것처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물쇠를 치면 자물쇠를 잠그는 키가 따로 있고 열 때 사용하는 키가 따로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암호화 복호화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혹은 암호화만 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암호화 복호화 개념을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 폴더나 파일도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자체는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0과 1, 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베라크립트하고 폴더 프로텍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폴더 프로텍터는 AES-256 암복호화 기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암복호화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투르크립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NSA랑 FBI도 풀 수 없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제 개발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그거 기술을 이어받아서 베라크립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많이 유명한 파일 및 폴더 암호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폴더 프로텍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 된 곳으로 가보면 이렇게 락dir 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특이한 점은 설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재에서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고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자, 요걸 눌러서 경로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직접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다 옮겨서 요 야구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요 폴더 내부의 모든 자료들을 한번 암호화를 해보겠습니다. 숨겨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시면 경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든 파일과 폴더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파일들만 남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복은 뭐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켜주시고, 다만 이때는 반드시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이 lockdir 이 프로그램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16초, 17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으로는 이제 AES 256비트 암호화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기본적인 폴더 보호는 이제 제공이 되는데, AES 암호화를 쓰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세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의 완전 해제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잔 오류가 있어가지고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나 가상 드라이브를 쓸 텐데, 각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시를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이렇게 암호화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호를 하면은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시 보호 상태로 들어가서 파일 3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아래 보호 해제를 하게 되면 아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맨 처음과 같은 상태죠. 다시 보호를 하고, 네, 취소를 누르면 다시 임시로 보호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보호를 눌러 볼게요. 다시 보호를 누르면 이제 암호화 풀렸던 것들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다시 똑같이 암호화가 됩니다. 자, 이번엔 좌측의 가상 드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지금 CDF 드라이브만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호 해제를 누르게 되면 Z 드라이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내용을 보여주고 보호되고 있는 실제 위치는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료를 추가하시거나 뭐 없애도 충분히 이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모음에는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 뉴는 필요 없어서 지웠다, 이거 다 사용하시면 우측 상단에 그냥 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X 눌러서. 자, 그러면은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지만, 네, 임시를 통해 이거를 해제를 해보면 여기 있던 뉴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해도 반영이 되더라. 내용 변경은 임시도 되고 가상 디스크, 이 두 가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제 가상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회사 컴퓨터에 DRM이나 DLP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USB 메모리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인가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고 이제 로그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잘 판단하셔서 임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폴더 프로텍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또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